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11월 23일 화요일 오늘의 핫뉴스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유혈 사태로 만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서울 연희동 집에서 향년 90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평소 지병을 앓던 전 씨가 사망한 건 한국 시각 23일 오전 8시 40분쯤 집 화장실에서 쓰러진 뒤 그대로 숨을 거뒀는데요. 사망 당시에는 부인인 이순자 씨만 있었습니다. 연희동 골목길을 가득 메운 취재진의 관심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정한 사과 여부였습니다. 나아가 전 씨에게 유혈 진압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 씨 측은 이미 충분한 위로를 전했는데 더는 할 게 없다며 당당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됐으며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전 씨가 생전에 밝힌 대로 화장을 해서 북녘땅이 보이는 곳에 뿌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 씨 측이 원하더라도 국립묘지에 절대 안장될 수는 없습니다.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전 씨는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입니다.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지 않은 추징금은 9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추가 환수가 가능한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고 전두환 씨는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과 뇌물수수죄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됐었습니다. 그러나 전 씨가 특별 사면 이후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미납 추징금은 줄곧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 2003년에는 재산 목록을 적은 서류에 예금과 채권을 합쳐 29만 원이었다고 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3년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안이 통과되고 검찰이 특별 환수팀까지 꾸려 대대적으로 압박하자 전 씨 측은 추징금을 완납하겠다고 백기투항했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서울 연희동 자택 등 수백억 원 상당의 전 씨의 책임 재산에 대해 압류와 공매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 측이 돌연 퇴도를 바꿔 소송 제기 등 거센 반발에 나섰고 급기야 지난 4월에는 연희동 자택 본체를 공매에 넘긴 검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하는 등 어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낸 추징금은 1,249억 원, 전체의 57% 수준입니다. 무려 956억 원이나 미납 추징금으로 남았는데요. 검찰은 전 씨 사망 이후 미납 추징금의 추가 환수가 가능한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전두환 씨 생전에 이미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대부분 했다는 점에서 미납 추징금 추가 환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법조계의 안팎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과 관련해 청와대는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도 모두 직접 조문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메시지에는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먼저 전했는데요. 이어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청와대 차원의 조화와 조문 계획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두환 씨를 전 대통령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브리핑이어서 어쩔 수 없이 호칭을 붙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미 제약사 파이자가 독일 바이온테크와 함께 개발한 자사 백신이 12세에서 15세 청소년에게 100% 예방 효과를 보였다는 최근 임상시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파이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12세에서 15세 청소년 2,228명에게 백신을 2차례 투여한 뒤 4개월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효능은 성별과 인종, 비만 정도 등에 걸쳐 일관되게 높았고 실험 참가자 가운데 30여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모두 위약군에 속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제롬 파월 의장을 유임한 것은 팬데믹을 벗어나는 경제회복 과정에서 어느 때보다 안정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무엇보다 30년 내 최고치까지 치솟은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가뜩이나 하락세인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욱 고전을 면치 못할 수 있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파월 의장의 상원 인준이 수월할 것이라는 전망도 유임 배경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 매매 건수가 최근 15년 사이 최대치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어제 지난달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지난 9월보다 0.8% 증가한 634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620만 건을 웃돌았습니다.
올해 전체 매매 건수는 600만 건을 넘어 지난 2006년 이후 최다 기록을 다시 쓸 것으로 보입니다. 미 언론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여전히 낮은 가운데 고용회복세가 강해지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것이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배우 박신혜가 최태준과 결혼합니다. 한국 시각 23일 박신혜 소속사 솔트 엔터테인먼트 측은 두 배우의 결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 소속사 측은 박신혜 배우와 최태준 배우 두 사람이 행복한 100년 가약을 맺는다며 지난 2017년부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이로 만남을 이어오던 두 사람이 2022년 1월 22일 서울 모초에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로 평생의 동반자가 되기를 약속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다며 아직은 안정이 필요한 초기인 만큼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상황인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라빌에 위치한 유명 골프 브랜드 공식 딜러 노스크레스트 골프샵이 새롭게 확 바뀌었습니다. PGA 프로골퍼가 내 몸에 꼭 맞는 골프채를 추천해드립니다. 노스크레스트 골프.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11월 23일 화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